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러닝머신 위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스장에서 새벽부터 땀 흘리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이 더 빨리 빠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화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은 피트니스 업계에서 수십 년간 떠돌아다니는 이 신화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복 유산소 운동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패스티드 카디오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음식 상태에서 하는 심장 강화 운동입니다. 보통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식후 유산소 운동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운동이요. 이 공복 유산소 운동이 왜 지방 감량에 이뤘을까요? 사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슐린이 농하면 지방 분해 억제가 풀리고 그러면 운동하는 동안 지방이 더 많이 분해되지 않을까? 꽤 논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 근거는 글리코겐에 관한 것.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의 형태인데요.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밤새 금식하면 이 글리코겐 수치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신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글리코겐이 부족하니까 대신 저장된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보디빌더들과 피트니스 모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왔고 그들의 몸을 보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과연 이들을 지지할까요? 이 신화를 뒷받침하는 초기 연구들이 실제로 1976년 알베르게와 필리그라는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4시간 동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운동 도중에 포도당 200g을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포도당을 섭취한 그룹이 극적으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대조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을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산소 운동 중에 최대한 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일관성,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것들이 어떤 특별한 타이밍이나 비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한 신화를 과학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여러분이 즐기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7년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는 혈장 인슐린 수치가 약간만 올라가도 운동 중 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지방 산화가 제한된다는 걸 발견했죠. 이것으로 공복 유산소 운동 이론은 더욱 확고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트레이너들과 운동 애호가들이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고 해서 그게 꼭 하루 전체로 봤을 때 지방 감량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2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봐야 진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통찰은 2011년에 동료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운동 중에 특정 기질을 더 많이 태우면 그 이후 24시간 동안은 그 기질을 덜 태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운동할 때 탄수화물을 많이 태우면 운동 후에는 지방을 더 많이 태우고 운동할 때 지방을 많이 태우면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태운다는 거죠. 이 연구에서 그들은 호흡 교환 비율이라는 걸 측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어떤 연료를 태우고 있는지 아는 지표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탄수화물 분자 하나를 태울 때와 지방 분자 하나를 태울 때 나오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다릅니다. 탄수화물을 태우면 RER 수치가 더 높게 나오고 지방을 태우면 더 낮게 나오죠.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식사단소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 직전에 RER 수치가 높았어요. 즉, 지방을 덜 태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죠. 그런데 운동이 끝나고 12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RER 수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했던 그룹이 이제는 오히려 적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 운동했던 그룹은 운동 후 12시간과 24시간 동안 지방을 더 많이 태우고 있었죠. 신체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운동 중에 못 태운 지방을 나중에 보충해서 태우고 운동 중에 많이 태운 지방은 나중에 덜 태우는 방식으로요. 이 결과를 본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 식사 후 운동하는 게 공복 운동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아리아리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당히 도발적인 결론이었죠. 기존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급성 연구, 즉 단기적인 변화만을 본 연구들이었거든요. 기질 활용의 일시적인 변화는 측정했지만 실제로 체중이나 체지방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측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몸무게와 체지방이 어떻게 변하느냐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신체 구성 변화를 측정하는 장기 실험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2014년 쉐펠드와 그의 동료들이 이런 종류의 첫 번째 본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꽤 잘 설계되어 있었어요. 20명들을 모집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른 그룹은 식사 후에 유산소 운동을 했죠. 중요한 건 두 그룹 모두 똑같은 다이어트를 따랐다는 겁니다. 하루에 500칼로리씩 부족해 먹도록 설정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명확했습니다. 중간 강도로 일주일에 3일 동안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공복 그룹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했고 식후 그룹은 식사를 하고 나서 운동했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진행됐죠. 결과는 어떨까요? 4주 후 두 상당한 양의 체지방을 감량했습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했으니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그룹 사이에 지방 감소량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복에 운동하든 식사 후에 운동하든 결과는 똑같았어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공복 운동을 더 크게 감소시킨다는 가설의 진실성을 반박한다. 꽤 단호한 표현이죠. 수십 년간 믿어왔던 신화가 과학적 증거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샘플 크지 않았어요. 각 그룹에 여성이 10명씩밖에 없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좀 작은 규모죠. 그리고 연구 기간도 4주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혹시 더 오래 진행했다면 차이가 나타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왜냐하면 공복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기계적 근거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죠. 아까 살펴봤듯이 운동 중에 지방을 더 태운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지방을 더 태우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도 이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연구의 참가자들이 체지방률 25% 정도의 일반적으로 건강한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더 마른 운동선수나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럴 거라고 기대할 만한 강력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공복이든 식후든 매우 날씬한 체격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봐도 타이밍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운동하고 칼로리 적자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연구만으로 결론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과학에서는 하나의 연구가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2017년에 발표된 체계적 고도와 메타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통계적으로 종합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연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죠. 2017년 메타 분석은 5개의 독립적인 연구를 분석했는데 각 연구는 4주에서 6주 동안 진행된 실험되었습니다. 이 메타 분석이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운동과 식후 운동을 비교했어요. 참가자들은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후 체중 감소량과 체지방 감소량을 측정했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복 운동과 식후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감소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든 밥을 먹고 나서 운동하든 최종 결과는 거의 같다는 겁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건 공복이냐 아니냐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메타 분석 저자들은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건 일정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칼로리 적자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얼마나 덜 먹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메타 분석은 또 다른 중요한 점도 언급해서 공복 유산소 운동이 신체 구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즉, 공복에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빠진다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네요. 다만 연구자들은 겸손하게 한계도 인정, 데이터가 여전히 다소 제한적이며 정말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명확히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공복 유산소 운동에 특별한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쓸까요? 첫째, 공복 유산소 운동이 지방 감량에 특히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조금 더 태울 수는 있지만 24시간 전체로 보면 결국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신체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거든요. 둘째, 지방 감소는 대부분 칼로리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얼마나 적은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공복이냐 아니냐는 그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차이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선호도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를 넘어서 개인의 경험과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 하루 종일 활력을 준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를 건강한 습관으로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이어진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나는 벌써 운동을 끝냈어 라는 성취감이 생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침에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밥을 먹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운동하고 나면 그때서야 식욕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공복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고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느끼죠. 이런 분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운동하는 게 훨씬 더 더 강하게, 더 오래 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어느 쪽이 더 좋으냐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둘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모신의 몸과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공복에 운동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밥을 먹고 운동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공복 운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방 감량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운동에는 지방 감량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먼저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천천히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건 공복에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강도가 낮으니까 신체가 저장된 지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IT 같은 운동은 어떨까요? 이건 좀 다릅니다. 고강도 운동은 주로 글리코겐, 즉 저장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글리코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의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과 트레이너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평소만큼 힘이 안 나오고 빨리 지치고 운동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총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칼로리 소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것보다 전체적으로 더 강하고 오래 운동해서 총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만약 공복 때문에 평소보다 20%덜 운동하게 된다면 운동 중 지방 산화가 조금 더 높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생각해 봐야 할 건 운동 시간대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후나 저녁이 되면 일이 생기고 약속이 생기고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아침에 해치워버리면 확실하게 운동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복이냐 아니냐보다 더 언제 운동하면 가장 꾸준히 할 수 있을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공복 상태로 운동하는 게 일정에 가장 잘 맞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점심때나 저녁때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게 더 잘 맞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일관성,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일주일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5번 그냥 편한 방식으로 운동하는 게 훨씬 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를 만드는 건 바로 이 꾸준히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형 인간이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다면 아침 공복 운동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운동복 입고 나가면 되니까요. 의사결정 피로도 줄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죠. 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고 기상 1시간은 지나야 정신이 드는 타입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에게 아침 공복 운동을 강요하는 건 고문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점심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퇴근 후에 헬스장에 가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 시간 활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근 전에 운동하려면 평소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일어나야 하죠. 운동하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출근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만약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면 해요. 대신 점심시간에 30분 빠르게 걷기를 하거나 퇴근 후에 운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 식사 타이밍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공복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미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꼭 먹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분들이라면 식후 운동이 맞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공복에 운동했는데 어지럽거나 힘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운동 내내 불편하다면 그건 여러분 몸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계속하지 마시고 식사 후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반대로 식사 후에 운동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어떨까요? 그럼 공복 운동이나 아니면 가벼운 간식만 먹고 운동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나 단백질 쉐이크 한 정도만 마시고 운동하는 것도 좋은 절충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근육 손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복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빠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정말 걱정할 만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과장된 신화일까요? 우선 근육이 분해되는 메커니즘부터 이해해.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여러 원천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혈당, 두 번째는 글리코겐, 세 번째는 지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 단백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는 이 순서대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죠.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고 글리코겐도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단기 금식 상태, 즉 밤새 자의 공복 상태에서는 근육 분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여전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강도 이하의 유산소 운동에서는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근육 손실을 걱정해야 할까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칼로리 섭취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계속한다거나 하는 경우죠. 일반적인 공복 유산소 운동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7년 메타 분석에서도 이 점을 확인, 공복 유산소 운동이 신체 구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죠. 다시 말해 적절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공복 운동을 한다면 근육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빼려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공복이든 아니든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유사하면 근육이 빠질 위험이 있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 수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 2-3회 정도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로리 적자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칼로리를 줄이면 근육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일주일에 0.5kg에서 1kg 정도 체중이 감소하는 속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지방은 빠지면서 근육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복 운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한 경우에는 운동 후 한두 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골드타임인데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을 했다면 운동 후에는 식사를 하세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현미밥, 채소,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조합이죠. 이렇게 하면 운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 회복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운동 시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30분 정도의 가벼운 조깅이라면 공복에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의 장거리 러닝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면
사전에 가벼운 간식이라도 먹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특히 마라톤이나 장거리 사이클 같은 운동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복 운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히려 운동 전에 적절히 식사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떨까요? 이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복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 전에는 최소한 가벼운 간식이라도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근력 운동은 고강도이고 최대 근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실전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 여러분 유산소 운동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하던 분이라면 갑자기 공복 운동으로 바꾸면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첫 주에는 강도를 평소보다 70% 정도로 낮춰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수분을 잃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약간 탈수 상태입니다. 공복 운동을 하기 전에 물을 최소 한두 잔은 마시세요. 운동 중에도 계속 물을 마시고요. 탈수는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커피나 카페인은 어떨까요? 사실 많은 사람은 운동 전에 블랙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주고 지방 분해를 약간 촉진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다면 운동 30분 전 블랙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크림은 넣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 복 상태가 아니니까요. 운동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공복 운동에게 30분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1시간을 넘어가면 에너지 부족으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20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하다가 점차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운동 강도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공복 상태간 강도의 운동이 가장 적합해요. 너무 강도가 낮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높으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 그 정도 강도가 딱 좋습니다. 심박수로 따지면 최대 심박수의 60-75% 정도가 적당하죠. 어떤 종류의 운동이 공복에 적합할까요? 조깅, 사이클,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도 잘 수행할 수 있어요. 반면 단거리 달리기나 점프 같은 폭발적인 움직임은 공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운동 후 식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가능한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근육 회복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운동 후 첫 식사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어 달걀, 토스트, 과일 같은 조합이 좋습니다. 만약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을 느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운동을 멈추고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앉아서 쉬면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공복 운동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계속하지 말고 식후 운동으로 전환하세요.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은 공복 운동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들도 공복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태아나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면과의 관계입니다. 하려면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전제되어야 해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아침이 시원하니까 공복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겨울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겨울철 공복 운동은 여름보다 더 조심스럽게 적해요. 주말과 평일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평일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공복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늦게 브런치를 먹고 운동하는 식으로요.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는 걸 추천합니다. 했을 때와 식후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운동 강도, 지속 시간, 운동 후 느낌, 하루 종일 에너지 레벨 등을 기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적 증거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운동이 식후 유산소 운동보다 지방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조금 더 태울 수는 있지만 24시간 전체로 보면 결과는 비슷해요. 신체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초기 연구들은 운동이 더 많은 지방을 태운다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동하는 그 순간만을 본 결과였어요. 2011년 이후의 연구들은 더 긴 시간 동안을 관찰했고 실제 체지방 감소량을 측정했죠. 그 결과 차이가 없던 게 밝혀진 겁니다. 2014년 쇠펠드 연구는 20명의 4주 동안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공복 운동, 다른 그룹은 식후 운동을 했죠. 결과는 두 그룹 모두 체지방이 감소했지만 그룹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메타 분석은 5개의 독립적인 연구를 종합했는데 역시 같은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칼로리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얼마나 적은지, 이게 지방 감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공복이냐 아니냐는 그에 비하면 미미한 차이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색깔이 연비에 미치는 영향 정도랄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일주일 완벽한 타이밍에 운동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5번 편한 시간에 운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를 만드는 건 바로 이 꾸준함이죠. 공복 운동이든 식후 운동이든 자신이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그럼 공복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침에 식욕이 없는 분들입니다. 억지로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공복 운동이 훨씬 편합니다. 둘째, 아침 운동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죠. 심리적 만족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식후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첫째, 에너지가 부족해서 공복 운동이 힘든 분들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타입이라면 억지로 공복 운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 고강도 운동을 선호하는 분들입니다. HIIT나 근력 운동을 한다면 식사 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운동이 근육 손실을 일으킨다는 걱정 기억하시죠? 이것도 과장된 우려입니다. 적절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손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7년 메타 분석에서도 공복 운동이 신체 구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과 보디빌더들이 운동과 식후 운동을 모두 활용합니다. 어느 한쪽만 고집하지 않죠. 상황에 따라, 목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피트니스 업계에는 이런 신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 말고도 밤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찐다. 단백질은 운동 후 30분 안에 먹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없앤다 등등 수많은 신화들이 있죠. 이런 것들 대부분이 과장되었거나 맥락이 무시된 정보입니다. 중요한 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 누군가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은 절대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다는 식의 세밀한 답을 줍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회색 지대가 많다는 거죠. 공복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도 아닙니다. 이번의 목표,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 신체 반응에 따라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너무 완고하지 마세요. 공복이냐 아니냐 같은 작은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면 정작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운동은 평생 해야 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공복 운동이 여러분에게 맞는다면 하세요.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